지지 않는 해처럼 보이던 음악다방도 위기를 맞게 됩니다. 1960년대 음악다방 정성기에 통기타로 생음악을 들려주던 세시봉이 기지개를 켰고, 국내 최초 커피 회사인 동서식품이 문을 열면서 다방은 큰 도전을 받습니다. 커피는 또 다른 차원에서 거대한 대중화라는 변곡점을 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다방 역사에서 1960년대는 가장 변화무쌍한 시기였습니다. 한국전쟁과 4.19 혁명, 5.16 공사전변 등 혼돈의 터널을 겨우 빠져나와 사회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한 때이기도 합니다.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다방도 더는 지식인만의 전유물일 수 없었습니다. 대학생들에게는 시를 읽고 팝송을 듣는 문화 공간으로, 대중 예술인에게는 데뷔 무대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다방에서 미니 콘서트를 열며 대중문화의 불씨를 키워갔습니다. 흔히 먹고 살기 급급했던 시절로 기억되는 1960년대에 영화 제작도 활발해 국민 1인당 1년에 대여섯 편을 본 것으로 기록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2015년에 개봉된 영화 세시봉은 1960년대 말 서울대생 조용남이 무교동의 극장형 다방 세시봉에서 팝송을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객석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연세대생 윤영주는 진한 원두커피에 계란 노른자를 넣어 휘 저어 마시지요. 1960년대에서 1970년대로 넘어가는 시기의 다방을 특정하는 키워드로는 젊은이, 팝송, 계량동동, 모닝커피 등이 꼽힙니다. 명동에는 오비스캐빈, 종로 2가에는 쉘브르가 음악다방 전성기를 함께 이끌어갔습니다. 이곳을 주 무대로 송창식, 신중현, 어니언스, 김정호에 이어 양희은, 이문세, 최성수, 개그맨 주병진 등이 활동하면서 통기타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다방은 대중화에 뒤따르게 마련인 퇴폐화의 부작용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손님들을 끌기 위한 다방들 간의 치열한 경쟁은 마침내 얼굴마담과 레지라는 새 직업군을 만들어냈지요. 산업화 물결을 따라 돈을 벌겠다고 서울로 몰려든 인파에는 젊은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1970년 당시 커피 한 잔 값은 50원이었는데요. 갈 곳 없는 무직자나 한량들은 50원만으로 종일 다방에서 진을 치며 시간을 때울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50원은 근로자들에게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1970년 11월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분신한 22살의 청년 전태일은 하루 14시간 일하고 받는 일당이 겨우 커피 한 잔 값이라며 절규했습니다. 경제개발 논리 속에 노동 탄압과 임금 착취가 기승을 부리던 이 시기, 화랑을 구가하던 다방에 레지로 취업하는 여성이 적지 않았습니다. 도시로 몰려든 젊은 여성들을 유혹해 성을 상품화한 상술을 부리는 다방이 급속히 늘어난 데도 이때입니다. 일부 다방은 술도 팔면서 식민지 시기에 일본인이 운영하던 퇴폐적 카페를 흉내내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이전까지 공무원과 군인의 기강을 잡으려 실시하던 요정과 퇴폐다방 출입 금지 조치가 전 국민에게 확대되는 지경이 됩니다. 반면 이 시기에 다방을 거리의 응접실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자료도 있습니다. 1970년 미국 공보처가 부산 지역 다방 554곳을 돌며 마담과 레지와 손님을 인터뷰한 뒤 다방 한국의 사교장이라는 12장짜리 보고서를 냈는데요. 거기에 한국의 다방은 비공식 사교장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단골 손님은 사업가, 공무원, 교사, 교수, 예술가, 대학생 등 주로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고학력자들이다. 이들이 다방에서 하는 일이란 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며 세상사에 대한 이런저런 의견을 교류하는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다방은 형편이 어려운 사업가들의 사무실 구실도 했습니다. 전화가 귀하던 시절 소상공인들은 다방 전화로 업무를 보았는데요. 이들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던 레지는 비서 노릇까지 한 셈입니다. 당시 김 사장님 전화 왔습니다 라고 하면 자리에 있던 손님 3-4명이 동시에 뛰쳐나왔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